안녕하십니까. 자남세무에게 세금연구소의 sve경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조금 우리가 민감한 사항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. 매일 세 번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한간에 떠도는 굉장히 핫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이슈냐고요? 여러분 궁금하시죠? 여러분 다 아시는 사안이에요.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세기의 이혼입니다. 부부가 갈라서면 갈라서는 건데, 그 갈라서는 것만이 아니고, 이제 그 갈라서는 그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? 이제, 하물며, 여기는 또 이제 돈이 연결돼 있잖아요. 돈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또 세금이 붙습니다. 오늘은 이러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 관련 비자금에 대한 접근을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? 이제 지난 5월 30날 이제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에서가 SK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제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유책 배우자잖아요, 최태원 회장이. 그래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1조 3,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? 1심에 비해서는 그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안인데요. 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이제 근거가 있죠.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가 이제 증빙을 더 제출을 했고, 그 증거 서류가 이제 재판부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자료랑 재산 분할, 정말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거잖아요. 물론 한 35% 정도의 그 재산 분할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 두 눈이 번쩍 뛰는 그런 재산 분할이긴 합니다. 이제 당시 재판부는 이제 1999년 2월경에 이제 그 김옥순 여사죠. 노태운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신 김 여사의 그 메모와 그리고 그 약속어음 사진 50억짜리 이제 그 약속어음 사진이 4매인가 이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1990년대 초 이제 현재 SK입니다. 성경 측에 300억 원이 전달이 됐고 이 자금이 태평양증권, 현재 SK증권 등 그 인수 등에 따른 그 시세 확장에 사용됐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 판단한 근거에는요, 최종현 전 회장이라고 합니다. SK 회장이 그때 당시에 태평양증권 그 인수 당시에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개인 자금으로 유입된 것에 대해서 이 자금이 이제 노태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이라는 이 노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. 보면은 이제 이 노태우 씨가 이제 전 대통령이죠. 이제 1991년경 이제 최종현에게 그 SK 전 회장입니다.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한 다음에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받았고 이 사건의 약속어음인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쌍용그룹의 김석원에게 200억 원을 맡기면서 받은 그 차용증과 관련된 이제 관련해서 비슷하다라고 법원 판단했다라고 합니다.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? 과연 그러면 이 비자금 300억 원 다른 자금 다 내놓고 이제 SK 최태원 회장에게 사위에게 62억 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 주고 200 몇십억 원이 또 들어갔잖아요.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일단 이 300억 원에 대해서 이 비자금이 SK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렇게 지금 재계 서열 2위잖아요. 이런 자리까지 오르는데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이 비자금이 행사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 영향력과 더불어 이 300억 원에 대한 이 비자금과 관련돼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? 세금과 관련돼서 이 300억 원이 과연 노태운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빌려준 그 차용금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지, 그렇게 차용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노태운 전 대통령이 2021년에 돌아가셨잖아요.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지, 아니면 두 번째 300억 원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간 자금이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아빠가 이제 딸에게 이제 준 그 결혼 지참금으로 봐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두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. 즉 첫 번째가 뭐라고요? 차용 증서, 즉 채권인지 노태우 대통령의 채권인지, 아니면 두 번째는
증여, 노소영 관장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 증여자금인지 여부입니다.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 이 두 세목을 갖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. 문제는 증여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이 2심 재판이 이제 재판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증여로 봐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. 전직 이제 국세청 그 차장, 기재부 차장이신지 뭐 국세청 차장이신지 그분께서가 이제 국회의원 그분께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서 증여세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.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하라. 그러면서 국세청에 이제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안인데, 일단은 증여로 보게 되면요, 여러분. 증여로 보게 되면, 제척기간이 경과됐습니다. 경과돼가지고 증여세 이제 부과가 불가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노소영 관장은 88년인가 89년도에 아마 88년도인가요?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하고 결혼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우리가 국세기본법 이제 26조에 좀 이따 보겠지만 26조인가요? 그거 이제 5항에 따라 가지고 안날로부터 이제 1년 이내에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요, 증여자가 노태우 대통령이잖아요.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, 그리고 수중자는 어떻습니까? 수중자는 SK 전 회장이 최종현, 제가 이름 왜 이렇게 안 붙죠? 최종현 회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중자하고 증여자와 수중자 둘 다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만일 이 사안을, 이 300억 원의 비자금을 여러분,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SK 최종현 전 회장에게 빌려준 채권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21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우리가 보통 다른 국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고하고 그런 이제 일반적인 뭐 무신고라든가 이런 사기 부정한 행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채권이 제척기간은 5년인데 상속세인 경우에는 10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시효가 많이 남아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300억 원을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채권, 즉 이제 차용금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?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을 바꿔가지고요,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거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. 국세기본법 이제 이렇게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상속세, 증여세에 대한 그 규정을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자, 국세기본법 제26조에입니다. 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입니다. 보면은요, 1항은 우리가 일반적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는데, 뭐, 역의 이제 거래라든가, 그 외에 뭐, 무신고라든가 부정행위라든가 이럴 때는 그 제척 기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. 이제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돼서는 여러분, 이제 국세기본법 26조의 4항과 5항을 보셔야 됩니다. 4항은요,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은, 자,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제척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, 이제 부정행위가 끼어 있거나, 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, 이제 거짓 신고라든가 누락 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그 부과 제척 기간이 늘어납니다. 그리고요, 5항에서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, 자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상속세 증여세 일반적인 그 부가제척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이라든가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단서를 보셔야 되는데요.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중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50억 원은 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자금이 그 88년도 그때만 해도 300억 원이었잖아요.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제 50억 원은 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. 여기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중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요, 여러분, 요 안날로부터 1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증여인 경우에 증여로 봤을 때 당해 300억 원을 노소영 관장이 이제 결혼지참금으로 이제 받아간 이제 그 증여로 받아간 그 자금인 증여로 파악을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? 제가 증여세 부과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렇게 증여자와 수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
상속인 어떻습니까? 노소영 관장과 노소영 관장의 또 이제 그 오빠인지 누가 또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뭐 그 변호사라 그러시는데 그분이랑 어머님이 계시잖아요. 이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과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어떤 경우냐? 첫 번째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중자가 취득한 경우. 여러분, 이거잖아요. 1호.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?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을 상속인 누굽니까? 노소영 관장 등이 취득한 경우 어떻습니까?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로 이제 20억 원은 이제 놔두더라도 그 재산 분할로 1조 3,808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될까? 과연 이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봐야 될까? 아닐까? 어떻게 나눌까?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양도의 개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도 부과가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이런 경우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이 이런 재산 분할로 받았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당장 재산 분할로 받는 그 시점에는 어떻습니까? 여러분, 세금과는 조금 무관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300억 원, 그 비자금이 지금 공소시효 7년도 지나가지고 지금 이 추징도 할 수 없잖아요. 이 불법자금에 대해서는. 그런데 이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 이게 초석이 돼서 SK가 이렇게 재계 서열 2위까지 이제 탈환을 했는데 이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현재 가치화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1,000억 원의 뭐 이제 세금 추징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자금을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자산에 대해서 평가, 즉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. 물론 이제 그 300억 원이 초석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 기여를 했잖아요. SK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. 그렇게 해서 그 재판부가 3심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.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근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?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자금 300억 원을 평가해가지고 2021년 사망 개시,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던 그 상속 개시 시점에서 평가를 한 그 가액을 아마 상속재산으로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상속세가 부담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. 저는 이제 노소영 관장과 이제 최태원 회장의 그 이혼, 세계 이혼이잖아요.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여성이고 한 인간으로서 보면서 저 좀 논외로 얘기를 더 붙인다면 최태원 회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책 배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너무 떳떳한 거예요. 어떠한 자격을 본인이 그렇게 떳떳해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이렇게 지금 태양도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뜨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비록 이제 노소영 관장이 이제 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역사에 이제 한 단면을 차지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있지만 이제 그분의 따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여성으로서 저렇게 저분의 인생을 저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저분을 저렇게 무너뜨리는가 하면서 참 저는 이제 그 세금 이전에요 한 인간으로서 참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.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. 그 노소영 관장이 이제 이 최태원 회장과의 그 이혼과 관련된 이 비자금과 관련돼서 300억 원 과연 어떻게 이 300원에 대한 그 비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세금 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? 과연 이 비자금이 SK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된 건 맞는데 과연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그건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잖아.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근거는 정확히 무엇이며 또 이 300억 원의 초석이 돼서 SK가 저렇게 성장하는 데 대한 그 자금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 자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채권으로 본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채권에 대해서 2021년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 평가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가 부과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같이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의 소혜경 세무사였습니다.